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문단,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육세포에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의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산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하여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될 때도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네, 필기를 다 하였나요? 3문단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하면 첫 번째,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이 결합으로 두 번째,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삼탄당이 형성되고 삼탄당은 화학적 변환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며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포도당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광합성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구상 대부분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RUBP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요, 선생님이 지금 글자로 필기를 해두었는데요.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명반응과 암반응이 있었는데요. 자, 1번, 2번, 3단계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정리를 꼭 해보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고 나서 4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3문단,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과가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 3문단은 전체적으로 C3의 한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C4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공간인 엽육세포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한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탄당은 엽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세포에 농축되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포식물은 유관속초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시포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자, 그러면 시포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6문단. 시포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이러한 시포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시포식물의 연구의 필요성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내용 2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포도당 생성 때문에 하는 거였죠. 2번은 3문단과 5문단에 나타나 있었고요. 4번은 바로 연두색에 나타나 있습니다. 5번은 5문단에 나타나 있었고요. 3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명반응과 암반응 우리가 정리하면서 봤었죠.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선생님이 각각 정리해 두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길 바래요. 전후 맥락을 파악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바로 5번입니다. 켈빈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공의 역할이 뭐죠? 네, 너무 더우니까 기공을 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는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그림에서 A는 여육세포가 되겠고요. 두 번째 C4 식물에서 B는 여육세포, C는 유관속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에 정리해 두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A와 B는 여육세포에서 C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A에서는 C3 식물에서는 3탄당이,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맞습니다. 영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동일하죠. 여육세포라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가,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합니다. 자, 그러면 켈빈 회로에서 결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는 것이죠. 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맞는 소리를 하고 있죠.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